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 공부, 매도하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때 팔지 못하는 이유 해서 제가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신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보유한 종목은 반드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과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항상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신이 뭐냐면 이제 무턱대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신인데 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과신할까? 이거는 뭐냐면 그 쉽게 과신하는 이유의 어떤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어떤 이중잣대를 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과신에서 비롯된 건데, 남은 이제 엉터리로 하는데, 이제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코인을 매수하거나 어떤 특정 종목을 이렇게 매수할 때,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쟤네들은 뭐 엉터리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보는 안목이 나는 뛰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블로그에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이제 확증 편향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과신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선택한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 선택에 반하는 것들은 배척하고 내가 맞다라고 내 믿음에 대한 확증을 해주는 그런 증거들만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신이 더 이제 막 되게 강하게 이제 모아지, 그게 더 이제 응집이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꼭지가 돼서도 못 팔고 팔아야 해야 되는데 팔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팔아야 할 때 제때 팔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과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면 나중에 어떤 지경까지 가면 내 생각은 당연히 옳은데 시장이 잘못됐다라는 이제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막 고집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막 시장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하도 많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은 항상 옳다. 하락과 상승하는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시장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순응하려고 하라. 뭐 이건 제시 리버모어도 말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 뭐 혼마도 얘기했고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신뢰를 하게 되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보유 효과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1번하고도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데 내가 가진 코인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없었는데 그냥 우연찮게 막 이렇게 해서 갖게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핫한 코인이 뭐가 있죠? 뭐 디센트럴랜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코인을 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코인을 하나 내가 이제 우연찮게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별로 이렇게 뭐 탐탁치 않고 관심도 없었는데 막상 내가 이거를 보유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갑자기 뭐 쳐다도 안 보다가 왜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갖고 놀지도 않다가 뭐 친구가 갖고 논다 그러거나 다른 사람이 누가 이렇게 막 관심을 보이면 막 갑자기 뺏어서 이건 막 내 거라 그러면서 막 되게 갑자기 그걸 귀하게 여기는 그런 행동처럼 어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유 효과인데 그래서 이게 행동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라는 교수가 이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어떤 강의실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대학생들에게 그 대학교의 구내 서점에서 팔고 있는 머그컵을 한 반 정도한테 쫙 그냥 나눠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컵에 대한 가격을 한번 그 전체 이제 학생들한테 한번 매겨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컵을
50%의 학생은 그 컵을 받았잖아요. 그 머그컵을 받아든 사람들은 실제 그 머그컵의 가격보다 훨씬 높게 평가를 해서 적었고, 머그컵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그냥 합리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가격을 이제 매겼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국내 그 매점에서 팔고 있는 머그컵조차도 막상 내가 이거를 보유하게 되니까, 이것을 한번 가격을 매겨보라고 하니까 되게 비싸게 이제 책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처럼 그 보유를 내가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내가 보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 현상. 그래서 이 보유 효과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이 너무 좋고 막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잘 팔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효과의 그 영향을 차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됐던 뭐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것에 대한 어떤 보유 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항상 냉정하게, 이것이 정말 내가 이 갖고 있는 이것이 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늘 한번 그 시장에서도 비교해 봐야 되고, 그렇게 내 스스로도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이게 맞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유 효과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을 차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제때 팔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과민 반응이거든요.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이제 뭐냐면 더 내리기 전에 빨리빨리.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이거하고 조금은 다른데, 저는 이제 하도 많이 물려가지고 야 이제 이 정도면 좋다 해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보통은 저도 그런 착각을 초창기에 되게 많이 했고 지금도 하지만, 뭐냐면 저점 이렇게 바닥에서 딱 잡았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운 좋게 이 꼭지에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역시 나는 대단해 막 이러면서 막 자아도취에 빠져서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내 실력이 아니라. 그래서 역시 나는 달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쭐하고 있다 보면 이게 나중에 되게 큰 독이 돼요. 이게 이때는 너무 막 짜릿하고 막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게 큰 독이 돼서 여기에 물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상당히 많이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재밌는 이제 실험을 예전에 EBS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EBS에서 어떤 한 사람이 횡단보도 중간에서 먼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한 명이. 그러면 이제 거기 횡단보도에 같이 서 있던 사람들이 그 한 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안 보여요. 아무런 관심을 안 보이고 있다가 이제 다른 이제 실험에서는 세 명이서 그 횡단보도에서 하늘을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늘을 계속 보는 거예요. 세 명이서. 그러니까 그때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같이 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할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여러 명이서 하면은 막 이렇게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막 세 명 이상이 모이면,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엉터리 사실을 가지고 막 우겨대기 시작하면 나머지 한 명은 처음에는 막 좀 반발을 하고 막 반대를 하다가 점점 이제 자신감을 잃어서 거기에 동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에서도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야, 나는 이거 목표가가, 난 이거 파동이 내가 보니까 이거 2파에서 잡은 게 확실해. 그래서 지금 보니까 3파가 진행 중인 것 같아. 그러면 나 이제 이게 3파는 여기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나는 이거 지고 있을 거야. 딱 라고 했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카페를 갔더니 야, 이제 이거 조만간 떡락한다. 뭐, 이거
번지 점프 대 시작됐다. 무슨 뭐 판때기 이제 부러질 날만 남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 이거 지금 2파, 여기 2파에서 내가 잡은 거고 지금 이게 3파가 확실한데 그런 말들이 막 들어오면 이제 점점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아,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해서 이렇게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지는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 1번과 다르게 이 과신했던 것이 종종 과잉 반응으로 과신이 사라질 때 그것이 종종 과잉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확신에 차서 샀지만 나중에는 막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막 자꾸 아니다 우겨대기 시작하면 거기에 나도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악재에 훨씬 더 과잉 반응하는 것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악재가 나올 때는 바로 과잉 반응을 하면 안 되고 그건 되게 말 그대로 이제 근시안적인 태도예요. 재빨리 대응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지만 남들보다 뭐 어떤 악재가 딱 나왔는데 재빨리 매도하는 것이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차트를 볼 때 뭐부터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연봉, 월봉, 주봉, 일봉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무슨 분봉, 3분봉, 막 1초봉, 무슨 1분봉 이런 거 보면서 이 매매를 하는 거는 이 말 그대로 이 세 번째 과민 반응하는데 아주 그냥 앞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면 막 해가지고 막 던지고 조금만 오르면 또 막 이렇게 올라타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별로 수익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하락률이 되게 막 뭐 너무 높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되게 아까 지인으로부터 되게 재미있는 그런 시 후구가 지은 뭐 코린을 위한 시 그걸 봤는데 막상 내가 사면 올라가고 기다릴 뭐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저기 뭐야 막 물려 있는데 이제 저 딴 걸로 갈아타면 지금 내가 이렇게 물려 있던 게 가고 또 이거 던지고 이거 사면 또 저게 가고 막 이제 내가 모르겠다 이거저거 다 사면은 그때 이제 실제로 조정이 온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보고 되게 많이 웃었는데 이런 것처럼 상승폭이 뭐 되게 높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항상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락폭이 높았다고 해서 이게 항상 막 꼬라박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민 반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막 이건 안 좋아라고 보면 안 되고 이게 단기적으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서 항상 연봉, 월봉, 주봉, 이런 일봉, 이런 단계로 해서 쭉 먼저 추세를 살피고 추세대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캔들도 보고 하면서 큰 흐름 안에서 이 매매를 결정해야 과민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너무 이렇게 과신했던 것이 막 사라지고 과민 반응으로 이렇게 이어질 때 큰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에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돌 때 편견적 과잉 반응에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스스로가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한 태도를 갖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갖게 되면 과민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손실 회피 심리다. 손실 회피 심리. 이게 이제 뭐냐면 손해 보는 게 이제 싫죠.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그 손실 회피 심리가 있는데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어, 예전에 왜 제가 얼마 전에 그 몬티올 딜레마 이제 그거에서도 한번 이와 비슷한 건데 왜 예전에 이렇게 주사위를 컵 세 개 이렇게 놓고 이제 야바이꾼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컵에 세 개 중에 하나에다가 주사위를 딱 놓고 막 이렇게 막 돌리면서 막 하잖아요. 그렇게 돌리면서 해서 맞추면 그 중에 하나 맞추면 이제 두 배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맞출 확률은 사실은 3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맞추면은 이제 두 배를 주니까 기대 수익률은 사실은
3분의 1 곱하기 2배니까 3분의 1 곱하기 2 하면 기대 수익률은 3분의 2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오래 하면 할수록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하고 이제 유사한 게 뭐냐면 코인으로 예를 들자면 저는 시총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시총이 너무 작은 애들은 물론 오르면은 큰 수익을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한번 잃으면 크게 잃거든요. 물리면 크게 물려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저는 가능하면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것에 너무 맛을 들리다 보면 이제 기쁨이 막 되게 이제 엑스타시가 막 있고 막 그런데 만약에 손실을 입었을 때는 막 고통이 제가 2배가량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저기 몬티올 딜레마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그 자기 후회와 부자기 후회 중에서 내가 자기적으로 내가 행동했을 때 확률적으로 50대 50밖에 안 되지만 내가 이것을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후회하게 될까 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손실 회피 심리가 막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회피 심리는 내가 어떤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았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을 때 고통은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 손실 회피 심리가 작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손실 회피 심리로 인해서 내가 고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거를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손실 회피 심리가 작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매도의 어떤 기준을 정하면 좋아요. 내가 50% 수익이라고 딱 정했으면 그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본전이 오면 내가 탈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본전이 오면 그냥 거기에 걸어놓고 그냥 자동 매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손실 회피 심리로 인해서 계속 더더더더더 하다가 결국에는 꼭대기에 계속 물려있고 아니면 본전이 왔는데도 탈출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 회피 심리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인지 부조화거든요. 이제 뭐냐면 이게 나는 이제 올바를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흥미로운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 과거에 휴거로 유명했던 그런 사이비 이제 종교 집단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90년대였나요? 뭐 10월 며칠이 되면 이제 다 뭐 하늘로 올라간다. 뭐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전 우리나라에도 막 너무 우리나라에게 너무 떠들썩하게 그게 일어나 가지고 막 뉴스가 막 언론들이 막 와서 막 그 교회를 막 취재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12시였나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밤 12시가 되면 이제 어느 날 몇 월 며칠 뭐 밤 딱 정각에 12시 정각에 이제 휴거가 된다. 뭐 이래 가지고 막 그때 막 기도하면서 난리 나고 막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하고 했는데 막상 땡 쳤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교회 교인들이 이게 뻥이네? 야, 이거 뭐 하늘로 올라간다더니 이거 다 뻥이잖아. 이러면서 속았다라는 생각에 이제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교인들이 더 믿음을 막 더 막 강하게 갖고 그 교회에서 더 열심히 헌신을 하면서 막 그 교회에서 막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더 열심히 모였다라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자기들도 되게 자기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제 거기에 가게 됐는데 이제 와서 여기를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선택한 그 실수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한 거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인지 부조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이런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과거에 내가 손해를 본 기억과, 그리고 나 스스로는, 보통 우리는 과신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현명한 투자여야만 한다라는 생각 사이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현명한 투자자인데 나는 막 엄청 물렸어. 그러니까 나는 현명한 투자자여야만 하는데 엄청 물려 있으니까 이게 내 생각과 실제는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서로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니까 이게 대립을 하면서 막 부딪히니까 내가 이걸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써 이거를 이제 뭐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거나 막 어플을 다 꺼버린다거나 아니 안 보거나 이러면서 애써 이거를 무시하려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이제 막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지 부조화를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정보에 선택적으로 접근하고 선택적으로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지 부조화가 줄어들지 않으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탈출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다르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걸로 이 인지 부조화 현상을 이제 메꾸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매도를 안 하고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럼 이 생각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생각과 반대의 것을 하는 거죠. 왜냐? 나는 현명한 투자자였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선택한 것이 맞았기 때문에. 난 처음에 이렇게 선택한 것이 내가 맞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매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인지 부조화의 어떤 그런 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지 부조화의 어떤 현상을 나 스스로가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차트를 보거든요. 차트를 보다 보면 차트를 계속 수정해 나가고 교정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1파라고 확신을 했지만 아니라는 것을 되게 융통성 있게 어, 이거 뭐 내가 잘못 봤나 본데? 라고 해서 차트를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인지 부조의 현상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래서 차트만 보면서 인지 부조화 현상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 좀 차트를 보면서 내 생각과 실제 벌어지는 것과 하는 것을 좀 일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섯 번째로는 정신적 회개입니다. 정신적 회개. 어, 정신적 아이고 회개. 이게 이제 뭐냐면 마음속에 이제 딴 주머니, 내 마음속에 이제 딴 주머니를 찾다, 이제 이런 건데,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어 여름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여름에 이제 옷을 꺼내서 이제 바지도 꺼내고 이렇게 해서 옷을 입는데, 우연히 바지에서 뭐 5만 원권 두 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서 와 이거 꽁돈 생겼다 막 이러면서 막 신나잖아요. 그래서 뭐 가서 뭐 술이라도 한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꽁돈이 아니거든요. 내 옷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내 돈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사실은 내 돈인데 꽁돈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요게 이제 정신적 회계거든요. 똑같은 가치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이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어떤 그런 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10만 원을 나눠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10만 원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제 게임을 해요. 두 가지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5만 원을 더 받거나 아니면 동전을 던져서
앞뒤 맞추기 게임을 해서 맞으면 10만 원을 더 받고 틀리면 10만 원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첫 번째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70%가 1번을 선택한 거예요. 10만 원을 나눠주고 나서 5만 원을 더 받으면 1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전을 던져서 앞뒤 맞추기 게임을 해서 맞으면은 10만 원을 더 받으면 20만 원이고 틀리면은 10만 원을 잃는 거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 15만 원, 나 이거 15만 원이 훨씬 좋은데 그래서 70%가 1번에 5만 원을 더 받는 거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실험은 뭐였냐면 20만 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20만 원을 나눠준 다음에 첫 번째로는 5만 원을 내놓고 가라고 해요. 그러면 20만 원을 나눠준 다음에 5만 원을 내놓고 가라고 하면 15만 원이 되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동전 던지기를 해서 어, 앞뒷면이 나오게 동전 던지기를 해서 이기면 10만 원을 더 이제 주거나 아니면은 10만 원을 잃거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20만 원, 아니, 저기 50% 이상이 2번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2번을 선택하면 20만 원을 나눠준 다음에 만약에 지면 10만 원을 이제 빼앗기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저기 뭐야 처음에 5만 원을 20만 원을 주고 5만 원을 내놓고 가라고 하면 그냥 15만 원, 5만 원을 그냥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전 던지기를 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첫 번째 10만 원을 나눠주고 5만 원을 더 받는 거와 20만 원을 나눠주고 5만 원을 내놓고 가거나 이 똑같은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1번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2번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 둘 다 15만 원인데 그러면 1번 실험이나 10만 원 나눠줬을 때나 20만 원 나눠줬을 때나 그 두 실험 둘 다 똑같은 그런 것을 선택해야 원래는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둘 다 그러면 어차피 50대 50의 확률이니까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15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실험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되게 이런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되게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되게 이게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확실한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으면 대단히 신중해지지만 손실을 회피하고자 할 때는 무모할 정도로 위험을 쓴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속으로 따로따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실한 막 이익이 있어요. 지금, 야, 이거 20%, 야, 확실해. 이거 지금, 야, 여기서는 확실한데, 그러면 매도를 하면은 확실하게 20% 수익이 나는데, 지금 막 이거 지금 내가, 물려 있는데, 지금 물려가지고 나 지금 이거, 나 여기서 그냥 한 3%에서 3%일 때,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3%일 때, 그냥 나 여기서 손절할래. 그러면 그냥 딱 3%일 때 딱 손절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때는 또 정작 이 마이너스 3%를 그 따르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똑같은 퍼센테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할 때는 되게 이렇게 확실한 수익이 날 때는 막 과감하게 빨리 이렇게 매도해서 익절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손실을 이렇게 막 마이너스 3%, 2% 이럴 때는 막 무모할 정도로 우리가 좀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냥 막 홀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 회계는 어떻게 보면 이 매도할 때 되게 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더 큰 손실을 내는데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제때 팔지 못하는 이유 6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그 매수하는 법 세 번째로 해서 또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